토레스를 시작으로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트럭, 토레스 쿠페, KR10 그리고 F100까지 말 그대로 신차들의 향연이죠. 토레스 쿠페는 예정에도 없던 걸 곽재순 회장이 기습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 언급해드렸습니다. 디자인도 토레스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레스 말고 다른 차명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공장 생산량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토레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고 대란이 실제로 벌어질지, 차주들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GM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곽재순 회장은 에디슨 모터스의 새 이름 KGM 커머셜, 줄여서 KGMC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취임사도 있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 취지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KGM은 승용차, KGMC는 사용차 시장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KGM은 국내 시장이 중요한 회사라면 KGMC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같은 해외 시장도 중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존속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KGMC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국산화하는 것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큰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공장도 있고 버스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버스뿐만 아니라 1톤 소형 트럭도 있기 때문에 판매망만 제대로 구축되면 일단 경쟁력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용 전기차는 특히 보조금 단위가 크고 구매도 대부분 회사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기존 에디슨 모터스의 나쁜 관행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모든 걸 국산화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회사가 남는 게 아니라 중국산에서 독립해서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야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지역 일자리 사업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잖아요. KGMC 정상화뿐만 아니라 KGMC 차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어야 하고, 이건 기존 에디슨 모터스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이번엔 해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차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이게 아닙니다. 사실 버스나 트럭보다도 일반 소비자들은 토레스 라인업이 언제 풀 라인업으로 구축될지, KR10이나 F100 같은 차들은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레스 전기차부터 약간 걸림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토레스 전기차는 기존에는 없던 완전한 전기차입니다. 물론 코란도 이모션이 있긴 했지만 얘는 판매량이 거의 없는 차였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전계약 가격보다 확정 가격이 더 내려가면서 3천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지역별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2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고 있고, 저렴한 전기차는 잘 팔린다는 걸 테슬라가 먼저 증명해줬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증명했다는 게 의미가 큰데, 중국산 모델이 출시되기 직전인 8월에는 431대가 팔렸는데 중국산 모델이 도입된 이후인 9월에는 무려 4206대가 팔렸습니다. 테슬라 전체 판매량이 아니라 모델 Y 단일 판매량만 4200대가 넘었고, 한 달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수입차 업체가 단일 모델을 한 달 만에 4000대 넘게 판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벤츠랑 BM도 기록하기 힘든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리는 뭐다? 요즘 아무리 전기차가 말이 많고 판매량이 주춤한다 해도 저렴하면 산다는 걸 테슬라가 증명해버린 거죠. 이건 결국 토레스 전기차도 큰 이변이 없으면 수요가 굉장할 거란 소리고, 실제로 사전계약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평택 말고는 없잖아요. 평택 공장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장이기 때문에 수요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KGM 쪽에서도 이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는 공급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3의 요인, 예컨대 보조금 정책 같은 게 갑자기 바뀌거나 하면 그때그때 물량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조금을 못 받으면 그달 판매량은 제로가 됩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 현대기아차의 주력 전기차들도 판매량이 제로였습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구매할 이유가 없고 제조사도 팔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장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KGM은 평택 공장이 곧 포화 상태입니다. 토레스 전기차, 렉스턴하고 렉선 스포츠 라인업도 있고, 티볼리도 있고, 티볼리 에어도 있고, 코란도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중에는 토레스 픽업 트럭하고 토레스 쿠페까지 추가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KR10까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토레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신차들도 수요 대응을 못해서 신차 휴가를 못 끌고 간다는 거죠. 물량 대응을 못하면 당연히 실패로 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임팔라였습니다. 차는 안 나오지, 연식 변경이라면서 가격은 오르지, 그래서 결국 그랜저랑 게임조차 안 됐죠. KGM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다행히 이번 KGMC가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함양하고 군산에 이미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나름 활용할 수 있는 파이가 있겠더라고요. 기존 에디스모터스 공장이 함양하고 군산이 대표적이고 함양 공장이 주로 가동됐거든요. 이 두 공장 모두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30%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KGM이 긴급 자금 투입을 해서 함양 공장은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군산 공장입니다. 함양 공장은 이미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왔고 공장 설비도 비교적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처럼 상용차를 계속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군산 공장은 그게 아니죠.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공장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냐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큰 부지와 공장에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조립만 조금 하는 정도여서 군산형 일자리를 망치는 세금이 아까운 그런 공장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승용차 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 이제는 KGM 공장이니까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원래 상용차 공장이었으니까 모든 상용차 라인업을 이쪽으로 빼는 것도 방법이죠. 넥선 스포츠 라인업이 대표적입니다. 화물차잖아요. 그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로 군산 공장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공장 파이가 늘어납니다. 토레스 다음으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게 넥선 스포츠 라인업이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판매량이 꽤 될 텐데 이 차들을 아예 다른 공장으로 빼버리면 승용 모델들을 더 여유롭게 생산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뭐다? 군산을 아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생각해도 되죠. 기존 에디스모터스 모델들도 다 전기차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용 전기차랑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이런 차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새로 갖추는 것보단 부지와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설비만 들여오는 게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어차피 KGMC도 KGM 산하로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걱정하고 있는 게 공장 생산량인데 이렇게 되면 큰 과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공장이 여유로워지면 박리담회가 필요한 차들도 생산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톤 트럭인데 기회가 좀 생겼다고 봐야죠. 규제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포터랑 봉고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고 LPG와 순수 전기 모델이 빈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KGM도 공장 설비가 갖춰진다면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기존엔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포터만큼 생산량을 내줄 만한 공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생겼고 에디슨 모터스에서 판매하던 전기 트럭도 있습니다. 여기에 KGM은 굉장히 오랫동안 픽업 트럭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는 신차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점유율 상승을 위해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1톤 트럭만한 게 없긴 합니다. 가격만 맞으면 판매량이 상당할 거고 회사 단위로 주문이 꾸준히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종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에디슨 모터스가 기존에 팔던 전기차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KGM의 트럭 제조 노하우 같은 게 더해지고 추가적인 시장 조사만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안전 규제도 점점 강화되면서 과접도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려되던 게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차 출시도 더욱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신차가 아무리 많아도 공장 능력이 안 돼서 판매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신차를 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였던 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추가 끼워졌고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장별 차량 분배라던가 공장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박리담회 전략이 필요한 차의 출시까지 고민할 수 있게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모터스 인수랑 관련해서 상용차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승용차 관련 이야기를 엮어봤던 겁니다. 이제 이것도 현실이 됐습니다. 인수가 확정됐고 회장 취임식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실제로 KGM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